TV 방송의 시작. TV 방송의 시작. 군사 정권이 출범하고 1962년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단기법 대신 서기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한동안 헷갈려서 사람들은 단기 2333년을 빼서 서기 연도를 계산하곤 했지. 피트법을 버리고 미터법이 공식 단위로 사용되었다. 더불어 TV 방송이 시작되었다. TV 방송이야말로 근대화의 상징이고 박력의 상징 아니겠어? 그렇게 시작한 TV 방송은 북한보다 2년 빠른 것이었고, 세계에서 70여 번째로 행해진 일이었다. 다만 컬러 방송 송출은 북한보다 6년 느렸다는. 당시 공보실장 오재경의 말이다. TV 개국은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다. 여론을 만드는 시민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TV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탄생한 방송국이 오늘날의 KBS였다. 그러나 KBS는 꼭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언론을 정치적 도구로 간주한 군사정권은 TV의 효용에 눈을 돌렸던 것이다. 66년 박정희는 TV를 이렇게 평했다. TV의 홍보 기능이야말로 문화시책에 있어서 빛나는 실적입니다. 북한의 돈으로 방송국이 만들어지다. 당시 TV 개국 과정을 뜯어보면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루어졌으니, 계획을 세운 것이 61년 8월이었고 때마침 황태성을 붙잡아 그가 가져온 돈 20만 달러가 정부의 수중에 있었다. 만약 당시 황태성의 돈이 없었다면 KBS는 몇 년 후에나 개설되었을지도. 어쨌든 북한의 돈으로 10월부터 방송사를 건립하게 되었으니 2개월 만에 방송국을 뚝딱 만들고 미국에서 기계를 실어다 날랐다. 그리고 5시간 실험 방송을 거친 후 61년 12월 31일부터 방송을 시작한다. 당시 TV 개국을 축하하던 첫 방송의 사진이다. 헐? 뭐가 이래 급해? 당시 정규 방송은 하루 4시간씩이 전부였다. TV는 주로 영화 필름을 보여줬다는. 스튜디오와 카메라는 딱 한 대뿐이었고, 야외 카메라 한 대까지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면 겨우 2대로 구색을 갖출 수 있었다. 당시엔 100%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실수로 넘어지면 그대로 방송에 나가는 등 해프닝도 많았다. 사전에 녹화 편집되는 오늘날의 방송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는. 참말로 신기하구먼. 이제는 우리나라도 테레비 방송을 다 해쁘네. 게다가 TV 수상기라고 해봤자 전국에 5,000대 남짓하던 때였다. 0.1%만이 TV를 가지고 있던 시절이지. TV의 보급. 개국 초기 5,000대밖에 안되는 TV 수가 너무도 모자라 군사정권은 62년 2월부터 총 2만 대의 TV를 미국과 일본에서 긴급 도입해 월부로 배포했다. 그러자 수입된 TV 수상기를 갖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나타났다. 헐? 월부로 정부가 TV를 판매한다고? 때문에 오늘날의 아파트 분양딱지처럼 TV 수상기 신청서 자체에도 프리미엄이 붙어 한 장에 100원 하던 것이 300원, 400원으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 그렇게 62년부터 TV가 보급되기 시작하자 세간에는 난데없이 TV 유행병이 불어닥쳤고, 그로 인해 가정 불화가 불거져 사회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었다. 옆집은 TV 샀다고 자랑하던데 우리는 언제 장만할 거야?
마누라야, 돈이 있어야 사지. 다만 이런 얘기들은 부유층의 푸념일 뿐이다. 1960년대 TV 가격은 보통 250달러 수준, 당시 근로자 1년 수입이 그 정도였지. 때문에 63년 말 TV 수상기가 있는 집은 1000가구 중에 7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 60년대 TV는 부유층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과도한 열기 때문인지 당시 TV에 대한 반대 여론은 상당했다. 특히 신문은 무분별한 광란의 붐이라며 신랄하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었다. 텔레비 붐, 불경기 모르는 듯 새벽부터 수천 명 세도. 해마다 2, 3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수지 적자가 장난이 아닌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TV의 수입은 지나친 외화 낭비가 아닌가. 올해만 해도 22,000여 킬로와트의 전력 부족이 예상되는데 TV의 보급으로만 소모량이 8,000킬로와트나 나갈 것이라고 한다. 8,000킬로와트면 큰 공장이 10개 이상 쓰고 남는 전력이다. 거기서 당시만 하더라도 전력 사정 때문에 심심하면 정전이 되고 상가들은 밤이면 촛불을 켜놓고 장사를 하던 때였다. 다만 64년부터 상황이 나아져 무제한 송전이 실시되기는 한다. 때문에 사용이 금지됐던 전기다리미를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TV 수신료에 대한 거부감. 군사정권은 군사작전식으로 KBS를 개국하긴 했지만 운영 자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간첩이 또 수십만 달러를 들고 내려와 체포되기만을 기다려야 되나? 리허설을 하고 있는 탤런트. 62년 1월부터 KBS는 탤런트를 공채 모집했다. 너 자선사업도 아니고. 결국 63년부터 정부는 시청료를 걷기로 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시청료를 걷어야 한단 말인가? 63년 초에 등록된 공식 TV 수상기의 수가 총 34,000대. 정부는 TV가 있는 집이면 무조건 징수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정부로부터 구입한 것은 물론 해외에서 몰래 반입한 것이나 미군 PX에서 몰래 사들인 것까지 모두 다 징수 대상. 때문에 시청료 징수원은 미등록 수상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택을 불법 침입하는 등 갖은 추태를 일삼기도 했다. 어서 대문 열어요. TV 있나 확인해야 되니까. 아니, 함부로 남의 집을 뒤져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고 꼬셔. 미등록 수상기를 찾아내는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은 TV를 찾아라. KBS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다. 에잇, 수신료를 낼 바에는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그래서일까? 한동안 TV 보급률은 오히려 이전보다 떨어지기도 했다. 헐, 이게 뭐니? 그러다가 1966년 처음으로 국산 TV가 생산되면서 TV 보급률은 다시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금성사에서 만든 국내 TV의 가격은 200달러 이하로 수입품보다 쌌기 때문에 보급률이 크게 올라갔던 거지. 또 베트남에서는 100달러짜리 TV를 구입할 수 있어서 월남 파병장병들이 귀국 선물로 TV를 사오곤 했었다는. TV 광고의 시작. 결국 시청료 징수가 여의치 않자 정부는 TV 광고를 실시하도록 한다. 63년 3월의 일이었다.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해야지. 하지만 당시만 해도 TV 광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못했다. 게다가
게다가 처음 하는 광고다 보니 예기치 않은 실수도 많았다. 첫 광고 방송부터가 그러했다. 당시 광고는 순전히 아나운서의 몫이었는데 이때 모습들이 가관이다. 여자 아나운서들은 우등생 퀴즈라는 교양 방송을 진행하다가 광고 타임이 되자 갑자기 드링크제를 들고 약장수 마냥 생뚱맞게 광고문을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퀴즈 프로의 모습이다. 당시에는 여자 아나운서들이 앉아 있었다. 스탠바이, 큐. 하지만 첫 줄을 다 읽기도 전에 웃음보가 터졌다. 마시면 힘이 나는 부름빈 드링키제. 피식. 그러자 허둥지둥 부스의 마이크를 끄고 다음 아나운서에게 광고를 넘겼다. 마시면 힘이 팍! 다음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첫 광고는 끝이 났다. 소설가 이병주는 이렇게 회상한다. 당시 TV 광고는 거의가 생방송으로 방영됐는데 드라마나 쇼가 끝난 후에 아나운서나 탤런트가 카메라 앞에 서서 제품을 들고 설명을 하거나 시음을 하기도 하고 옷을 걸쳐보는 식의 광고를 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아나운서들 때문에 실수가 자주 일어났다. 게다가 당시 아나운서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CM을 마치 약장수가 약선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광고를 찍기 싫어서 몰래 도망치는 아나운서들도 있었으니 말이다.